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서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많이 빠졌는데 요 정도 반등으로는 도무지 기별도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일단 어떤 내용의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냐면요.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이러면서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 내용의 이슈가 좀 있었죠. 자, 이 특히나 주식 ETF 채권 제외 매도 대금도 T 플러스 2일부터 예탁금 인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현금이 3,000만 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고가가 무려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냐면은 22%까지 올라가는 급등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자, 그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가가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자, 그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한광통신도 급등 흐름이 좀 연출이 됐지만은 좀 이제 다시 한번 빠져주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560억 정도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이 대한광통신 우리가 조금 한숨 돌렸지만은 이 구간을 단기적인 저점으로, 어디요 여러분들? 바로 6,910원이라고 하는 이 최저점을 찍었었던 구간을 단기적인 저점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 속절없이 좀 빠지고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한번 세게 반등 흐름이 연출됐었던 만큼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으면서 그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 대한광통신이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좀 해봐드렸었는데, 자, 거기다 더해서 대한광통신이 거래소 공시에서 계속적으로, 바로 이 금감원 공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주주, 최대주주, 그러면서 뭡니까 늘 주요 주주 같은 경우에도 매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내용의 이슈가 과연 어떻게 대한광통신에 있어서 작용할 수가 있을지까지 여러분들께 다뤄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영상 시작 전에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광통신 지금 이 3만 원을 찍은 이후로 만원 선까지도 붕괴를 시켰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반등으로는 도무지 힘이 안 나기 때문에 더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누르실 순간 개인분들의 투매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개인분들이 최근에 보시다시피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는데,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로 들어올 수 있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은, 지금 이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어느샌가 5%까지 야금야금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저점을 찍은 이후로 머리통을 슬금슬금 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외국인들이 대한광통신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을 때 기준이 바로 10%의 보유 비중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 물량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한번 세게 반등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의 캔들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거래대금도 부족할 뿐더러 확실하게 이 추세선 상단을 돌려 세워봐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분 나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 윗단에서 체류를 해주면서 상단부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이 세게 반등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도 거래대금이 터지긴 했었지만은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던 그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도 올라갔었던 것은 이 시장이 오르면서 등 떠밀려서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가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7월 10일의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가를 18%를 찍어줬었는데, 자 7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다시피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자 이때 당시가 7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았었던 하이닉스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서 등 떠밀려서 올라가는 케이스 말고 대한광통신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줘야지만이,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었던 하락 추세를 돌려봐주는 흐름이 발생해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이 지지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단기적인 저점으로 인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덥석 매수를 들어가셨다가는 우리가 월요일장부터 추가적으로 이 낙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는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어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결정하시기에는 좀 부족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을 이용해서 그 전까지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자 이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이 쌍봉 중에 첫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줬었던 날이 5월 12일과 그 다음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다음번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두 번째 봉우리에서도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퍽 하고 줄여나가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스리슬쩍 모아주는 구간이 연출됐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수급 상황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야금야금 지금 물량을 모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대한광통신을 물려 있었던 것은 누구다? 사실상 이 외국인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JP 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이렇게 세 개가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 이후로 보시다시피 토스 개인분들이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이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토스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60만 주까지 줄어 있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60만 주대이기 때문에, 자,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누가 들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들이 들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물린 물량을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반등 흐름 세게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냥 여기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었던 것이 여기까지 빠지는 구간에서 숏 커버가 들어오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준 거예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주식을 아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조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주장이 성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공매도의 원리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봐 드려야 되는데, 자 설명 이어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공매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빌 공짜를 써서 내가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식이 없는데 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주식을 빌려와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대차라는 행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를 열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차에 대한 부분을 문자 알림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건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 한 주를 빌려와서 매도를 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이때 당시 이 매도를 진행하는 순간 나한텐 현금이 얼마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10,000원이 내 호주머니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5,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때 한 주를 매수해서 이 빌려왔었던 주체에게 갚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한 주를 빌려서 한 주를 갚은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전에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챙겼었기 때문에 5,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한 주당 5,000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공매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매도가 왜 무섭냐면은, 이렇게 한 주를 빌리는 게 아니라 100만 주씩 빌려서 매도를 때려버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주가가 무섭게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아래쪽 호크가 있다가 시장가로 매도를 퍽퍽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바로 이 공매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났는지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대차 잔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늘어나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는 사실 변동성이 거의 없는데 5월 12일 날, 그러니까 바로 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5월 12일 날부터 시작해서 공매도를 때려놓고 외국인들이 최근의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을 갚기 위해서? 공매도를 때릴 때 당시에 대차했었던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숏커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숏커버를 위해서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주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물량을 누구한테? 빌려준 주체한테 돈을 갚는 대차 잔고가 감소해야지만이 이 주장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다고 여러분들? 대차 잔고가 감소하기는커녕 윗단에서 잘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요? 바로 이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물려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삼성전기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 어떤 그 주체가 가장 많이 물렸었냐면요, 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기 상한가로 오늘 지금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삼성전기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반등 한번 싹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전에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미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보시다시피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개인분들의 수급을 이용해서 개인분들을 여기서 물리게 해놓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우리가 이 특기할 만한 그런 수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자 이때 당시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물타기를 했었던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다음번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비중을 다시 한번 줄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됐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고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하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이 구간에서 본전 정리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들은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가지라를 외치면서 무조건 홀딩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를 진행했었던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일단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바로 이 매도로 대응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 이후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슬금슬금 늘려가고 있었던 구간인데,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고 나면은 이들은 매도를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매도에 대한 부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요, 지금 이 25,000원 이상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얼마 전까지 해서 마이너스 60%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서, 일단 우리가 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단부에 있는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눌러봐주는 자리를 연출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그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그들과 함께 가져가야 되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수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25,000원 이상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특히나 이 비중을 100% 꽉 채워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특히나요, 지금 구간에서 너무나도 대응이 막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매수 타점이 왔는데 들어갈 돈이 없다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어서, 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매도 타점까지도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일부 덜어내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을 이용해서 덜어냈었던 비중을 다시 한번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손절을 감행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있는 시드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날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던, 정말로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5월 12일 날 놀랍게도 매도 타점을 잡았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대한광통신 분명하게도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면서 28,050원 영역에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이 영상에서만 한 30번 정도 매도를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매도 타점 드렸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눌렸었는데, 우리가 일단 어떤 것을 확인하면서 돌려 세워봐주고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매수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앞전에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 28,550원 영역에서 5월 12일 날 매도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렸었던 것처럼 이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안내를 드려볼 대한광통신인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대한광통신 평균 단가 예를 들면 지금 이 25,000원 구간에서 물려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는 예를 들면 지금 비중이 1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이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자세히 보시면 요 공유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이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광통신 얼마 전까지 금감원 공시에서 계속 어떤 게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인들이 계속 매도를 진행했었던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연 대한광통신에 있어서 이거 진짜 기업이 안 좋으니까 다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일단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삼성과 새 모녀 삼성전자 지분 1.8조 원 블록딜 처분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보시다시피 2025년도 10월 31일 날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월 31일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주가가 거의 삼성전자를 기준으로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10월 달인데, 그러면 우리가 10월 31일이라고 기사가 나왔었으니까 11월 달부터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살짝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거의 그 이후로 3배 넘게 올랐었던, 왜 그렇겠습니까? 10만 원대 가격대였기 때문에 3배 넘게 올랐었던, 아니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었던 이런 삼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삼성과 새 모녀가 매도했는데 그럼 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매도하는 부분 당연하게도 악재인 경우도 많겠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되찾은 지 8년 만에 대한광통신 서윤석 대표 지배력 흔들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이미 작년 12월 달에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의 이슈가 좀 터져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대주주 지배력이 약화되면은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적대적 M&A 이거 좀 굉장히 적대적인데요, 이거 좋은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적대적 M&A는 여러분들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재료가 터져준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역대급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기업을 두고 원래 있었던 대주주 측, 그러면서 이 B라고 하는 적대적 M&A 세력이 만약에 개입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우리 이 기업 하나를 놓고 양쪽에서 지분을 더 확보하고자 계속적으로 높은 단가로도 프리미엄을 부르면서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적대적 M&A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고려 아연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 주가가 무려 거의 6배 가까운 상승음을 요렇게 연출해 줬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적대적 M&A 테마에 편승하면서 중국의 기업이 넘어가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스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스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적대적 M&A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좀 터졌었고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으로 연출됐었는데 바로 이 S&T 그룹 쪽에서 인수합병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죠.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이 공시상, 금감원 공시상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왜 그러냐면요. 대한광통신 지금까지 해서 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때려박아가면서 이 인캡 아메리카까지도 인수를 했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4개월 만에 매출이 6에서 7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이제는 돈을 쓸어 담기만 하면 되는 회사인데 계속 대주주가 매도하면서 이 유통 비율 자체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바로 이 어디요, 여러분들? 적대적 M&A 세력 쪽에서 만약에 개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의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오히려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슬금슬금 다시 한번 5%대로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대한광통신 매도를 결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 영상 보고서 매도하셨으면 매도하셨었지, 지금 구간에선 여러분들 다 떨어졌는데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돌려 세어봐주면서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만들어 드릴 거고,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그들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